안녕하세요. 주식메이트 조마태의 6월 27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상 녹음이 잘 안됐는데요. 오늘은 녹음 잘 체크하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상황적인 브리핑을 좀 해볼 텐데, 지금 보시면 지금 코로나19 2차 확진 급증에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거든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꺾이지 않아서, 특히 이제 텍사스주, 미국의 약 3천만 명의 텍사스주가 다시 술집을 폐쇄했다. 그리고 재봉쇄에 대한 우려로 해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마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장이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주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확인 매매를 하자는 말씀 드렸어요. 확인 매매. 이따 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승 추세는 꺾였거든요. 꺾였기 때문에 그 추세를 다시 타는지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주봉 추세를 볼 텐데요. 다음 주 흐름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 라는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한편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무역 협상 결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중국 측이 미국의 최근 행보에 대해 불만을 밝히면서 무역 협상 결렬 가능성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전에 백악관 국장 나바로란 사람이 중국과 협상 결렬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해프닝처럼 보여지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진화한 해프닝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과연 백악관 국장이 실수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뭔가 있다. 미중 갈등 이 부분이 재점화될 수 있고 협상이 결렬 가능성이 있구나. 근데 나바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진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협상 결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점화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한편 미국 상원은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 자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지금 상원에서 통과를 시켰죠. 이제 하원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남아있는데, 하원에서도 통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관련 중국 전 현직 관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전 현직 관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한다 그러면 고위 공무원들은 이제 미국에 방문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 비자를 제한한다는 발표 외에 더 큰 것은 뭐냐면, 미국 내에 있는 중국의 자산을 동결시킨 부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죠. 현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미국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중국의 고위급 공무원들의 자산을 동결시킨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미국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원들이 고위 공무원들이 미국에 숨겨놓은 비자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인데, 그런 자금들이 동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중국은 더 이상 돈으로 어떻게 뭘 해볼 수 있는 그 꿈을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를 미국에서 꺼내 들었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중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인 부분인데, 간밤에 미국의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들은 뭐였냐면 데이터 통합 솔루션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이었습니다. 데이터 통합 솔루션은 네뎁이라든지 뭐 시스코 시스템즈, 그다음에 F5 네트워크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상승을 했어요. 간밤에 미국 나스닥, 그다음 다우지수, S&P 다 2%
이상 하락을 했죠. 그런데 네뎁시스코 시스템스, FI 네트워크스 같은 이런 데이터 통합 솔루션 기업들은 다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베이라는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라는 전자상거래 업체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주도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언택트 관련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데이터 통합 솔루션이라든지 보안 솔루션, 전자상거래 이런 회사들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물류 관련 업종도 괜찮다고 봐야겠죠. 이런 부분은 혹시 전체 업종의 하락 가운데서도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제 제조업 PMI 지수라고 하는 제조업을 체크하는 지수가 있는데, 제조업 PMI 지수, 벌크선 운임들이 상승을 했거든요. 6월달 들어서 이제 제조업 PMI 지수가 지금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확정 기준인 50을 넘어서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은 이제 49.6, 거의 50 가까이 왔고 49.6으로 확정 국면에 근접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그리고 세계 제조업 경기의 이런 빠른 회복을 반영하듯 경기 회복의 가장 빠른 선행성을 나타내는 벌크선 운임. 이 벌크선 운임은 철광석과 석탄 운반에 대한 선박 예약으로 결정되는 운임입니다. 이 벌크선 운임이 최근 3주간 400%가 넘는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PMI 지수가 오르고 벌크선 운임이 상승했다는 것은 경기 회복을 어느 정도 반영해주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벌크선 운임의 이 급등세는 이 지수가 집계된 2003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입니다. 그래서 PMI 지수와 벌크선 운임의 상승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지표인데, 지금 여기서 상충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 회복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이슈가 불거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재확산 이슈가 불거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경기 회복을 이렇게 다시금 막는 전체 봉쇄력이 내려져, 이런 상황으로는 가기가 쉽지 않겠죠. 부분 제재는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경제 재개가 되어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코로나의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해운업이라든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시장의 이제 추가적인 긍정적 이슈를 한번 볼까요? 긍정적 이슈. 시장 유동성의 힘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펼쳐져서 개인들이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마구 사고 있습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왔죠. 근데 개인들의 자금이 아직도 많아요. 보면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금을 내서 시장을 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또 봐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이 1200원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상승으로 갈 때는 1220포인트는 굉장히 위험한 가격이 되겠죠. 원달러 환율이 1220원 넘어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1180원 정도 되겠죠. 1180원. 20원 갭입니다. 1200원 중심으로 해서 20원 이로 가면은 주식 경계 1180원 하회하면 어느 정도 주식시장은 괜찮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물 동향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매도 상황이 지속되지 않았다.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선물 매도의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될 상황인데요. 한번 선물 보시면,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한번 보시면 2월 27일부터 6월 27일 이 4개월 동안 무려 외국인이 지금 5조 4천억의 선물을 샀습니다. 선물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샀다는 의미는 뭐냐면 시장 지배력을 잃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개인들이 계속 현물에서 주식을 많이 바스켓에 담은 상황에서 외국인은 많이 담지 않았어요. 현물 시장에서. 근데 선물은 무려 5조 4천억을 산 겁니다.
그럼 선물을 5조 4천억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물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현물 시장이 타격을 주기도 하고 또 옵션을 또 좌우하겠죠. 좌지우지할 수 있겠죠. 이제 7월 2일, 7월 9일, 7월 9일이 이제 둘째 주, 7월 달 둘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에 대한 외국인의 포지션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5조 4천억이 매물 폭탄으로 나온다 그러면 지수는 또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상황이죠. 이것도 염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부정적 이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 부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2, 4분기 기업 실적 발표 임박.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2, 4분기에 기업 실적이 나올 텐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안 좋죠. 4월, 5월, 6월 달에 기업 실적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러나 이런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급증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 대해서 발굴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기업 실적으로 이어진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방역을 잘했던 방역관리라든지 또 진단키트라든지 뭐 치료제는 개발 중이니까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실적은 없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온 회사들은 방역이라든지 또는 진단키트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실적 좋은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D램 서버 판매가 급증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업들에 대해서 선별해야 될 상황이 됐겠죠. 그리고 중국의 산샤댐 붕괴 우려, 이게 또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중국 남부지방의 홍수로 인해서 자칫하면은 이 산샤댐 붕괴가 될 수 있다. 산샤댐이 굉장히 양쯔강의 하류에 있는 그런 댐인데 굉장히 큰 댐입니다. 댐인데 부실공사에 대한 그런 지금 우려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산샤댐이 붕괴가 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산샤댐이 붕괴되면은 상하이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상하이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데 그 원전도 붕괴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에도 유입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붕괴가 안 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이 산샤댐이 붕괴된다 그러면 한반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상황을 좀 보겠는데요. 코스피 일봉이죠. 일봉을 보시게 되면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기울기가 완만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울기를 보고 불안하다. 기울기가 가파르게 가던 것이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진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주봉에서 봤을 때에 추세를 이탈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게 추세죠. 이 주봉 추세인데 이 상승 추세를 타고 가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가기를 바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추세를 타지 못했습니다. 추세 이탈이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이탈된 거거든요. 지난주도 한번 이탈이 됐었고 이탈되고 두 번째 이탈이 된 거예요. 크게 이탈이 안 됐습니다. 이걸 빨리 타야 되는데 타지 못하면 여기서 횡보, 1차로는 횡보 조정 아니면 또 하락이 또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쨌든 지금 추세는 무너진 상태고 후행 스핀을 잘 봐야 돼요. 자, 후행 스핀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캔들을 뚫었는데 캔들 아래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치고 갔어야 됩니다. 이렇게 치고 가버렸으면 조정이 와도 캔들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후행 스핀이. 근데 아쉽게도 캔들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캔들 안으로 들어왔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캔들 안으로 다시 들어온 것을 바로 뚫고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로 뚫고 나기는 쉽지 않죠. 이게 큰 저항이죠.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후행 스팬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횡보를 하면서 어디를 뚫고 갈지 봐야 되겠죠.
여기서 어디를 뚫고 갈 것인지 횡보를 하면서 자리를 봐야죠. 이런 자리가 좋잖아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뚫고 가는 게 좋죠. 후행스팬이.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횡보 또는 하락이죠. 횡보 또는 하락. 하락이 깊어지면 안 되겠죠. 그럼 개인들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옆으로 개걸음하는 그런 횡보성 장세가 나오는 게 굉장히 좋을 텐데, 여하튼 현재로서는 추세를 깼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를 깬 상태에서 바로 상승 추세 타기를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일정 부분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면서 횡보할 수는 있겠죠. 길면은 5주에서 6주, 짧게는 뭐 2, 3주 정도 횡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후행 스팬의 모습을 봤을 때는 횡보 또는 하락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3, 4, 5, 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6주. 여기서의 모양을 또 봐야죠. 이 상황에서 여기를 뚫고 갈 수 있느냐. 뚫지 못하고 또 하락으로 돼서 다시 여기를 뚫으려고 할 것이냐. 이런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패턴은 1번이죠. 1번. 여기를 뚫고 가는 거. 2번은 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잖아요. 1900포인트 근처까지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후행 스팬의 모양을 봤을 때는 바로 상승을 탄다라는 것보다는 횡보 또는 하락의 방향을 통해서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동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환율의 움직임이라든지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보면서 그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상승보다는 횡보 또는 하락에 무게감을 두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는 지금 이 자리, 이 2200이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 포인트인데 2000을 넘어서면서 이 위쪽까지 가지 않는가라는 기대감도 갖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주식을 볼 때나 이렇게 지수를 볼 때나 이렇게 월봉에서의 일목균형표, 선행수편을 바로 뚫고 이 구름충을 뚫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한 거죠. 지수를 봤을 때도 이 저항이 굉장히 강한데 개별 종목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에서도 월봉에서 이런 구름층이 있다 그러면 바로 뚫고 가기 어렵다는 것은 아시게 될 거예요. 각 보유하신 종목이 혹시 월봉에 이렇게 구름층에 도전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거기가 강력한 저항이 될 것이라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을 좀 보겠는데요. 종목을. 자, EM코리아라는 종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EM코리아 지금 21선을 타고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수소차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또 수소 충전 관련해서는 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M코리아의 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다리는 조정을 주지 않는 그런 패턴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120 라인을 넘어섰습니다. 120 라인을. 지금 후행 스팬도 이미 뚫은 상태고요. 그러면 EM코리아가 혹시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뭐 4,600원대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7,000원을 도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EM코리아를 확인 매매한다 그러면 이 구간 안으로 들어왔을 때 5,500원부터 6,000원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7,000원까지 도전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봉에서 봤을 때는 7,000원을 도전하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3주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EM코리아 7,000원 도전할 수 있는 움직임이고 4,600원대 매수 기회를 주면은 감사히 매수로 대응하는 거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인데요. 캠트로닉스도 흐름이 좋아요. 21선을 타고 가는 흐름이죠.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동평균선 저항들은 좀 뚫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음콜이 캠트론에서 갈 수 있는 가격대는 17,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7,4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흐름. 일봉상에서는 이제 저항대를 뚫고 가는 모습이고요.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도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15,000원을 넘는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이 선행스팬의 이 구름층 안에 들어오지 않고 여기를 넘어서는 흐름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17,000원대까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매출액은 4천억이고 영업이익이 260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시가총액은 2천억 정도입니다. 저평가된 종목이죠. 캠트로닉스 일봉상에서 봤을 때 17,000원대 도전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진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은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크린앤사이언스도 조정이 21선까지밖에 안 옵니다. 이렇게 21선까지만 조정을 주고 계속 타고 가는 이런 흐름입니다. 일봉 저항은 넘어섰고요. 일봉에서 봤을 때 일목균형표 저항은 넘어선 상황이죠. 이런 패턴에서는 한번 눌렀다 갈 수는 있어요. 21선까지 29,000원대까지 한번 눌렀다 갈 수 있어요. 누르면 이것도 매수로 받아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는 이렇다 할 저항이 없게 넘어갑니다. 이제 전고점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35,900원. 월봉도 마찬가지죠. 신고가 행진으로 갈 수 있는 패턴의 종목입니다. 크린앤사이언스를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은 필터, 공기 필터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까 산샤덴 붕괴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산샤덴 붕괴하게 되면은 상하이 인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게 되고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에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크린앤사이언스는 수혜주가 될 수 있고 그리 아니한다 하더라도 공기 필터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크린앤사이언스도 새로운 영역으로 가격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걸로 봐야 되고 가장 적절한 매수 가격대는 29,500원 하락을 해주면은 좋겠다라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 만약에 3만원을 깨서 29,500원 정도 하락을 해준다면 매수로 대응하면 좋을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다. 제약주 한 종목 보겠는데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계량 신약 전문 회사예요. 유나이티드 제약. 계량 신약 관련해서 실적이 굉장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345억 나왔고요. 시가총액 3,800억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저평가된 종목이 아닌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21선을 계속 타고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후행 스팬 모양도 일봉상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저항이 일봉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고 주봉상에서도 앞서 있는 저항대 23,000원대는 뚫었고 다음 저항대를 향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23,450원이고 도전할 수 있는 가격대는 26,800원 26,800원을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죠.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고 바로 치고 간다 그러면 이제 26,800원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겠고 조정이 주어지면은 22,000원대까지 하락을 해주면 받아야 될 종목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금요일날 9%까지 상승했다가 밀렸는데 내일 모레 월요일날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월요일날 바로 치고 가버리게 될지 아니면 조정을 주면서 좀 쉬었다 갈지 22,000원대 오게 되면 받아야 될 종목이 아닌가 매수로 접근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바이오 종목 중에서 올리패스, 제약바이오 올리패스라는 종목인데요. 올리패스도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매도 가격대는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종목들, 네 종목은 다 1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올리패스는 22,000원까지 봐야 되니까요. 22,000원 10%까지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8에서 9%. 22,000원에 대놓고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죠. 18,000원대 매수하게 되면 22,000원에 미리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해도 좋을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리패스 최근에 흐름 좋고 거래량 패턴 좋고 상장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작년도 9월 달에 상장을 해서인데 최근에 흐름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 많이 늘면서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런 패턴은 쉽게 하락을 용인하지 않지만 하락이 주어지면 17,000원대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이 주어지지 않고 바로 상승으로 턴하면 그냥 22,000원에 매도가 가능한데요. 17,000원대 매수 기회를 준다면 정말 좋겠다. 눌러주면 사야 될 종목입니다. 17,000원대 눌러주면 사서 22,0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상승 가능성 높은 종목 첫 번째 EM 코리아, 그다음에 캠트로닉스, 크린앤사이언스, 유나이티드 제약, 올리패스 5종목 소개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